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매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바흐무트 전선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세 앞에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은 맞지만 지난 시간 말미에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추가 견인 곡사포 전력들을 바흐무트에 투입해 다시 전선의 통제권을 어느 정도 되찾아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후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향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계속되고 있고 얼어붙은 야지에서 동원되고 있는 포병 전력이 더 많아져 무려 7개 포병 여단을 이루는 387문 이상의 포병 자산들이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장비들의 종류 또한 최강의 자주포인 독일제 PZH-2000, 러시아제 TS-19 자주포, M777 견인곡사포 등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들의 천적, 하이마스까지 대거 동원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실제 전선 전황 지도에서도 눈에 띄게 러시아군의 태각이 식별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최근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기만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미확인된 소식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놀랍게도 정말로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기만전을 통해 바흐무트 지역의 러시아군들을 완벽하게 설정된 화력 집중 구역으로 이끌어냈고 이 작전의 대성공으로 바흐무트에서의 전선 상황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욱 희망적인 것은 이 지역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우크라이나군의 여단급 예비대 전력이 무려 5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선 상황이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최근 또 다른 전선인 스바토 크레미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위기에 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위스키 정보 공유 플랫폼 데일리 드링크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선 상황을 전하는 척파러 트위터 계정에서는 우위가 완전히 뒤바뀐 크레미나 스바토우 전선과 바흐무트 솔레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스바토우 방면으로 무려 3개 사단 규모의 엄청난 추가 전력을 투입시켜 대규모의 공세를 다시 시작했으며 크레미나 전선에서도 러시아군의 여러 공세 부대들이 진격해 병합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테르니 지역 깊숙이까지 러시아군의 소규모 정찰 부대가 침투해 들어와 공격했고 남쪽에서는 디브로바, 빌로호리우카 등으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군도 항공 폭격을 늘려가며 치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다음 날인 6월 2일 플로스찬스카, 노버리우비우카, 얌포리우카, 디브로바, 쿠제마인, 빌로호리우카 등 여러 곳으로 공세를 확대하며 치열한 격전지를 여럿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크레미나 전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통해 러시아군을 밀어내며 우세를 점하고 있었던 지역이지만 이제는 수세로 접어들며 불리해질 듯한 기세인데요. 하지만 최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여태까지 우크라이나군이 크게 불리했던 지역인 바흐무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점점 더 호전되고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만 해도 러시아군은 북쪽의 블라우다텐에서부터 크라스나호라, 피드호로드네 등으로 대병력을 투입시켜 이반그라드, 오피튼에 집중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둘러싸는 모습을 보였고 남쪽과 서쪽에서도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바니우스케 방면에서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지역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보급로인 H-32 도로를 차단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는데요. 2월 1일까지만 해도 이 포위망은 더욱 확대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지역에서 항공 폭격으로 러시아군의 공세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월 31일 야이든의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공격 헬기 등을 동원해 9회의 항공 폭격을 통해 러시아군을 막아냈습니다. 2월 2일이 되자 크라스나호라에서 피드호로든의 방향으로 내려오는 지도상의 알랄이라고 표시된 철도망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았고 바흐무트 남쪽을 둘러싸던 러시아군의 진격을 항공 폭격을 통해 꽤나 많이 밀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바니우스케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바흐무트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지만 주변 지역에서 이들을 지원할 세력이 밀려남으로써 그 여력이 많이 약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 동부 현지 시각 1월 31일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가 저녁 정례 전황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지역 공세에 러시아군은 그야말로 운명을 걸고 있으며 최근 바그너 그룹 용병들과 러시아 정규군 소속 정예 병력인 공수군 전력들의 돈바스 반군 전력들까지 추가로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작전 사령부 대변인인 세리 체레바티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지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만만치 않고 바흐무트 주변의 꽤나 많은 지역을 러시아군이 점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전열을 잘 유지하며 큰 피해 없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우크라이나군 방어부대들은 이곳이 바흐무트임을 알 수 있는 여러 상징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상들과 사진들을 공개하며 이곳들에서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은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점점 더 강해지는 러시아군의 공세에 힘없이 밀려나듯 바흐무트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 신트 정보통들의 소식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지역에서 방어 병력을 후퇴시키고 러시아군의 공세를 일부러 유도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공세 부대들은 방어 진지에 숨지 않고 후퇴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뒤를 쫓아 넓은
평원에 발을 들였고 이들에게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 포병들의 엄청난 폭격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포병 전력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무려 7개 포병 여단 수준의 대규모 전력으로 크게 확대된 상태입니다. 겨울에 혹한으로 우크라이나 평원에서 딱딱하게 얼어붙은 지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 견인 곡사포들 뿐만 아니라 재정비를 마친 각종 강력한 자주포 전력, 다연장 로켓까지 불러들이고 있다는데요. 최근 이 지역에는 우크라이나군 제40포병 여단과 제43포병 여단이 증원되었는데 이들은 미국이 지원해준 M777 견인 곡사포와 현존 최강의 자주포로 불리는 독일제 PZH-2000 자주포, 구소련 시절 만들어진 2S7 자주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26포병 여단과 제44포병 여단과 제45포병 여단, 제55포병 여단 등이 증원되었는데 이들은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 및 러시아군에게서 노획한 2S19 자주포, 2A65 견인 곡사포는 물론 러시아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마저 갖춘 막강한 전력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의 중요 방어 거점을 내줬지만 이는 대규모 러시아군 전력들이 방어 진지나 시가지 건물에 숨지 못하게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포격을 쏟아붓기 위해 설정한 화력 경멸 구역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었던 것이라 많은 오신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바흐무트 지역 러시아군 전력은 치명타를 입었고 그동안 워낙 어마어마한 병력을 희생시키며 전과를 확대시키는데 집착하느라 더 이상 이들에게 예비대 병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에게는 설상가상으로 해당 지역에 아직 동원되지 않고 전력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예비대 병력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고 5개 여단 규모에 달할 만큼 엄청나다는 것인데요. 아직도 바흐무트 전장에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1월 31일 공개한 러시아군 통화감청 자료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더 이상 러시아군이 더 많은 바흐무트 주변 지역을 점령하더라도 끝내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현지 시각 1월 31일 정확한 미래 전망을 내놓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3월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의 목표는 1991년에 국경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올해 여름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는데 이 예측이 시간 단위까지 맞아들어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소름 끼치게 만든 바 있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지역과 루안스크 지역의 점령지를 넓히는 데 집중할 것이고 친러국가 벨라루스와 이 지역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이 다시 북부, 서부 전선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시할 개연성은 낮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군의 주의와 병력을 분산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이 키릴로 부다노프의 분석인데요. 그는 우리는 올해 여름까지는 고향 우크라이나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에게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까지 진격할 경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질문에 그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크림반도는 우리에게 반환될 것이다. 더 할 말이 있다. 모든 것은 2014년 크림에서 시작되었고 거기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프는 갈수록 고조되는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겁주기 전술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저지를 수 있는 일은 다양하지만 아예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러시아가 핵공격을 실행하면 러시아의 군사적 패배만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붕괴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부 당국들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확히 예측한 것처럼 정확히 이번 전쟁을 예측했고 전쟁 진행 중에도 러시아군의 여러가지 계획을 몇 달 전 정확히 전망했던 키릴로 부다노프의 의견이라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예측인 것 같은데요. 물론 미래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의 말대로 러시아 핵무기 공격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루안스크 지역과 도네츠크 지역은 물론 크림반도까지 모두 되찾아 21세기에 더 이상 무력을 통한 영토 확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